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또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야구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오늘은 먼저 랜더스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랜더스 팬이긴 합니다만 지난주에는 기분 좋은 일로 막 좋다고 혼자 날뛰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다 졌네요. 네, 5연패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5연패를 할 수 있죠. 분명 상위권에 있는 팀들도 5연패 연패하는 기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지 결국 연패는 할 수밖에 없어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번 연패 과정은 그 과정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화요일 날부터 조금 악재가 시작이 됐다 라고 봐야겠죠. 결국에는 화요일 날 패배를 시작으로 주를 시작을 했으니까 당시 이제 류현진 선수와 타케타 선수의 맞대결이었는데 뭐 당연히 선발의 무게추야 류현진 선수가 더 압도적으로 우위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거 의외의 포인트에서 조금 결과가 갈렸던 것 같아요. 3회에 타케다가 볼넷을 계속해서 내주면서 점수를 내줬고 결국에는 뒤쪽에서 막아줘야 됐던 한두솔 선수도 9회에 막아주지 못하면서 마지막 공격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주의 시작이야 아쉬운 거야 그렇다 쳐도 결국에는 이 득점권에서 해결해주지 못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조금 더 크게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 수요일 경기 한화의 문동주 선수가 올라왔는데 사실 경기력적으로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주자가 15명이 나갔고요. 경기 통틀어서. 근데 득점은 단 3명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 경기가 사실 이런 답답한 흐름의 시작이었습니다. LG와의 3연전 금요일날 12명 나갔는데 2득점, 토요일날 15명 나갔는데 3득점, 일요일날 11명 나갔는데 1득점. 경기력이 정말 보고 있는 팬으로 하여금 너무나 답답하게 하는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제 4월 12일자로 LG와의 경기에서 직관을 갔는데 정말 처참한 말도 안 되는 호러쇼를 좀 보고 와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실망스러운 경기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 타격에서의 아쉬운 부분 이것도 사실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좀 더 얘기하면 사실 수요일날 무사 1, 2루에서 에레디아의 상황에서 에레디아가 해결해주지 못한 거 그 이후에 최정도 삼진당하고 김재환이 어찌어찌 볼넷으로 나갔는데 나온 타선이 이제 고명준이 대타로 빠지면서 생기는 문제점들 이런 좀 뎁스의 아쉬운 부분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말루 찬스에서 혹은 주자가 3루에 갔을 때 타선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자가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사실 들어오지 못하는 건 타순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재적소에 쳐줘야 되는 타자들이 그 자리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거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타순에서의 조정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더 부재를 가지고 있는 랜더스지 않나. 사실 지금 박성환하고 최정 선수 그리고 고명준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은 득점권에서 기대되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에레디아나 뭐 최지훈 선수 또 뭐 한유섬 김재환 선수 모두 다 타격감이 안 좋죠. 냉정하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시즌 초에 한창 잘 쳤을 때에 비해서 뭐 이거는 여타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타선에서 사실 작년 시즌에 랜더스가 너무나도 답답했기 때문에 더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불펜이나 선발은 빼고 불펜에 좀 안정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타순에서나 터져야 될 선수들이 빠르게 좀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 뭐 그럴 수 있어요. 타선 사이클 있으니까 분명 개막 초에 보여줬던 화력은 상당히 임팩트가 좋았고 특히 뭐 이번 5연전도 그렇지만 선발 맞대결이 우리가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갔다 할 수 있는 선발 맞대결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아쉽지만 넘어갑시다. 넘어가도 이루수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5게임 모두 다 에러가 나왔고 그 에러가 이루수 자리에서 다 나왔어요. 첫날 정준재, 그 다음날 안상현, 또 금요일날 다시 한번 정준재, 뭐 토요일날 뭐 안상현, 뭐 일요일날은 오늘은 석정우 선수가 그 콜업이 됐는데 말도 안 되는 호러쇼를 퍼셨죠. 이게 오늘 경기에서 제가 제일 화나는 거는 에러가 4개가 나왔어요. 공식적인 에러만. 근데 사실 그 이상이에요. 야수 선택으로 인해서 기록되지 않은 에러까지 합치면 제가 볼 때는 2-3개는 더 추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중견수 최지훈, 3루수 최정, 유격수 박성환, 2루수 석종우에서 에러가 나왔는데
석정우가 사실 경기를 터트리긴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석정우의 잘못도 있을 거고 팀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석정우 선수가 주전을 봐야 하는 다른 이루 선수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칩시다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면 경기를 보러 온 팬들로 하여금 대체 나는 이 경기를 왜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법한 경기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회에서도 1-4-1-3루에서 찬스를 타리지 못했고 제 기억에 1-2-3회 주자가 다 나갔어요. 토로스 선수도 매우 힘들렸는데 그 득점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수비에서는 에러로 허무하게 점수를 주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팬들은 대체 뭘 위해서 경기를 봅니까? 사실 진짜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은 직관을 간 팬분들이 모두 다 화날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 티켓 구하기도 정말 힘든데 저도 뭐 외야에서 봤거든요. 외야에서 보는데도 내야에서 실책하는 장면들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뭐 박성환 선수가 야수 선택으로 인해서 공이 더그아웃으로 굴러 들어간 거나 최정 선수가 병살타로 처리해줄 수 있는 거 처리 못해준 거 그 두 선수야 두 선수도 흔들리면 안 되는 선수들이지만 뭐 에러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루수 자리에서 안상현, 정준재 뭐 또 혹은 뭐 석정우나 홍현우 선수 같은 선수들이 누가 과연 그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가 남은 시즌에서 너무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오늘 내야가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두산과 NC를 만나게 되는데 그 경기에서도 만약에 내야 수비가 혹은 이루수가 흔들린다 라고 하면은 시즌 전체가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비의 안정화, 특히 키스톤 콤비의 안정은 정말 중요한데 이 센터라인에서 벌써부터 시즌 초에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면은 뭐 트레이드 시장이야 당연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우리의 이렇게 명확한 약점이 존재하면은 그 반대의 급부가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하튼간 정말 이번 한 주는 정말 쉽지 않은 주였던 것 같습니다. 랜더스 팬의 저로서는. 특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불펜 투수 뭐 필승조가 못 나왔으니까 불펜 투수의 성적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선발 투수들의 퀄리티가 점점 더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최민준 선수랑 김건우 선수 국내파 두 선수는 나쁘지 않은 활약을 이번 주에 보내줬어요. 최민준 선수가 뭐 5회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긴 했습니다만 자책점은 없습니다. 정준재 선수의 에러로 인해서 게임이 터진 거기 때문에 자책점은 없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뭐 탓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김건우 선수는 6이닝 1실점으로 매우 훌륭한 피칭을 보여줬고요. 근데 외국인 투수 셋, 화이트, 베네치아노, 다케타 모두 다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최악의 상황에는 셋 다 교체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뭐 변명이 여전히 있습니다. 화이트 선수도 아직 날씨가 추운 상태에서 경기를 했고 타케타 역시 마찬가지고 반면에 뭐 베네치아노는 오늘 날씨가 따뜻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수비의 불안한 장면에서 에러가 아닌 에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뭐 감안은 아직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감안한다고 치면 적어도 두세 번? 많게는 그 정도의 기회는 더 줄 걸로 보입니다. 타케타 선수는 사실 이미 두 번 다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더 고려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게는 뭐 적게는 한두 번? 많게는 두세 번 정도의 기회가 주어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제발 좀 어느 정도 기대했던 모습을 되찾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체가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외국인 선수를 못 쓰는 기간이 있고 우리가 뭐 국내 선발이 풍부한 팀도 아니고 결국에는 2군에서 끌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끌어올릴 투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2군에 박종호 선수도 올 시즌 선발 준비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기대하고 있었던 김민준 선수도 부상으로 사실 지금 살짝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해 본다고 하면은 시즌 시작부터 정말 선발진 그리고 이루수 뭐 타격 모두 다 좀 불안함을 겪고 있는 랜더스다. 이게 참 지난주만 해도 타격의 힘으로 극복을 했는데 선발이 안 좋은 걸 이번 주가 타격이 사실 뭐 타율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득점권에서의 이런 활약들이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러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타율만 보면은 나쁘지 않았어요. 전체 5위로 2할 4푼 6리였는데 득점권에서 1할 8푼 5리 주자가 나갔을 때 주자가 나갔을 때 1할 8푼 5리 득점권에서 2할 9리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이 답답한 경기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화가 난 상태로 랜더스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사실 뭐 랜더스와 더불어서 NC 다이노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연패에서 탈출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순위가 좀 많이 요동치고 있고
한화 이글스 역시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한화 이글스 3연패로 마무리를 했는데, 한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가 사실 랜더스랑의 승부에서도 제가 랜더스 팬이다 보니까 랜더스랑 한화 경기를 다 챙겨봤는데, 불펜 쪽에서 약점이 확실히 존재하더라고요. 선발도 불안했고, 류현진 선수야 뭐 잘했습니다만, 문동주 그리고 뭐 앞선 외국인 선수 왕년청 선수를 제외한 외국인 2명은 모두 현재까지는 불안하죠. 이미 한 명은 대체로 6주 부상으로 인해서 6주 교체 용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도 오늘 처음으로 등판했습니다만 사실 좋지 못한 활약을 보여줬고, 그런 걸 감안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화의 선발이 이전만큼 못한다. 작년에 폰세 와이스의 공백이 더더욱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더 부각되는 게, 사실 뭐 폰세 와이스가 없는 것도 있지만 불펜에 페이스도 빠져나갔습니다. 김범수나 한승혁 선수 같은 선수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워야 했는데, 시즌 초만 하더라도 상위 라운드 지명된 선수들이 이 자리를 메워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지금 정우주도 흔들리고 있고, 작년에 필승조급 활약을 했던 박상원도 흔들리고 있고, 김서현 역시도 꾸역꾸역 맞고 있긴 합니다. 랜더스전도 사실 저는 2경기 다 불안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1차전, 그러니까 화요일에 했던 경기도 넉 점 차가 아니고 2점 차였으면 또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거는 뭐 랜더스가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사 1, 2루에서 에레디아가 조금은 안일한 스윙을 가져가면서 원볼에서 좀 더 괴롭힐 수 있는 상황에서 편하게 해줬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물론 김서현 선수의 능력이긴 합니다. 그거 자체가 김 선수의 능력입니다. 그거를 부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시즌만큼 안정적인 불펜을 운영할 수 있을까? 에는 분명히 큰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토요일 경기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불펜에서 5실점을 하면서 왕현철 선수가 잘 막아준 승리를 날렸기 때문에 시즌이 길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미 불펜에 이닝 소화수가 너무 많은 편입니다. 뭐 랜더스인 팬인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한화도 그에 못지않게 외국인 선수 둘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고, 문동주 선수 역시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불펜에 이닝 수가 많아졌을 때 선발이 확실하게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투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작년 폰세 와이스에 비교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작년에 폰세 와이스 빨로 어느 정도 덕으로 2위까지 한국 시리즈를 밟아봤습니다만, 올 시즌에도 그 이상 또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투수진에서 버텨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반대로 타격에서도 사실 뭐 문현빈이나 페라자, 또 강백호, 심우준 선수까지 뭐 이런 선수는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노시환 선수가 이 307억이라는 너무나도 큰 계약을 받은 탓인지 몰라도 시리즈 내내 너무 부진하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 부진했고, 랜더스전에서도 부진했고,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부진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뭐 김재환 선수가 랜더스에서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부진한 선수가 있으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좀 잘 알거든요. 사실 투수들이 바보도 아니고 못 튀는 선수가 있으면 그쪽으로 승부를 점점 뺄 수도 있잖아요, 여유롭게.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백호 선수가 지금 타격감이 좋을 때 앞에서 혹은 뒤에서 노시환 선수나 최인성 선수가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노시환 선수 팬분들, 그리고 한화 이글스 팬분들에게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노시환 선수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줄지,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물론 저는 어느 정도는 복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노시환 선수의 뭐 본인이 가진 뭐 파워나 아니면 보여줬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타격감을 잡고 좀 할 텐데,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하나의 순위가 좀 요동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계약 자체는 너무나도 길게 했기 때문에 올해 한 해의 성적만 가지고 노시환 선수의 이 307억 계약을 먹튀냐 아니냐, 지금 뭐 너무 스머스 애플이에요. 아직도 개막한 지 이제 막 10경기 채 남짓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평가를 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올 시즌 한화 이글스가 가을 야구로 가는 데 있어서 노시환 선수의 성적은 분명히 유의미하게 작용할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한화랑 SSG 얘기를 조금 오래 해봤는데, 두 팀 다 사실 아직까지는 5위권에 위치해 있어요. 뭐 시즌 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당장의 순위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여줬던 경기의 모습들에서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될지를 판단해야 될 시점이지, 이제 막 13경기밖에 안 한 시점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 팀 모두 다 어쨌든 작년 시즌에 가을 야구로 진출했고
올 시즌도 가을 야구를 목표로 혹은 뭐 더 나아가서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약점, 좀 부족한 모습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순위를 살펴보면 LG랑 KT가 공동 1위입니다. LG는 시즌 초반에 조금 불진한 스타트를 알렸는데 결국에는 개막전 이후에 7연승을 하면서 현재 9승 4패로 KT와 같이 공동 1위고 KT와 뭐 시즌 초반부터 확실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위권에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역시 시즌 초반에 좀 부진했습니다만 다시 NC전 수입을 거두면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그리고 5연패를 하고 있음에도 어찌됐든 순위는 4위고 5할 승률 이상인 랜더스, 그리고 하나와 NC 이렇게 순서를 지금 잇고 있고 하위권에 기아, 롯데, 두산, 키움인데 사실 뭐 키움 정도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뭐 순위권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팀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다 반전의 요소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가 대진상 하나를 수입을 하고 키움을 주중에 3연전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3연전에서 만약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만 한다면 5강 경쟁에서 더 재밌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맞대결도 이어서 조금 보면은 LG가 롯데를 만나요. LG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롯데도 사실 부진한 흐름을 주중 주말에 좀 끊었거든요. 키움전에 아쉽게 뭐 지난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분위기를 한 번은 반전을 시켰기 때문에 다음 시리즈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조금 기대가 되는 포인트긴 해요. 사실 롯데가 더 치고 올려면 다음 LG와의 3연전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 다이노즈를 만나고 KT 분위기가 워낙 좋은데 반면에 NC가 개막 초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또 해결책, 또 묘수를 가지고 올지가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삼성은 하나를 만납니다. 이 경기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삼성은 타격이 확실히 많이 올라왔고 투수진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고 불펜이 작년보다는 확실히 안정감 있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 또 원태인 선수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또 기대가 되고 SSG는 두산 베어스를 만나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 시즌에도 9위로 하위권에 있었고 올 시즌도 어느 정도는 리비딩 시즌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랜더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3연전에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고 반면에 두산은 인천 원전을 떠나는데 생각하니까 김재환 더비긴 하네요. 김재환 선수가 두산에서 랜더스로 이적했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김재환 선수가 시즌 초에 아마 스프링 캠프 이후죠. 시범경기 기간에 두산전에는 출전을 아예 하지 않았는데 뭐 정확하게는 저도 워딩 자체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범 경기에서만 출전하지 않는 것인지 정규 시즌에서도 출전하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조금 꺼려한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스타팅 라인업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김재환 선수가 사실 토요일 경기에서 홈런도 기록했고 마지막에 안타깝게 잡히긴 했습니다만 잠실 원인트랙 맨 끝에서 잡는 타구를 생성했기 때문에 타격감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과정인데 두산전의 출전 여부도 조금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리고 또 문학에서 만나는 김재환을 상대하는 두산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 모습도 본인이 생각한 만큼의 모습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좀 잘해야지 저것도 말은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해봐야 욕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렇고 이제 그래서 5팀이 어떤 팀들을 만날지에 대해서도 다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아직 너무 시즌 초반입니다. 이제 막 10% 정도 10%라고 하니까 꽤 많이 온 것 같긴 합니다만 10% 정도 이제 리그가 진행이 됐고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윤곽이 잡힐 시즌이죠. 이제 아마 뭐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지나가면은 시즌 초반의 구도는 좀 잡힐 것 같아요. 예상했던 대로 LG와 삼성이 상위권을 구성하고 있고 KT가 조금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초반에는 3강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뒤를 SSG, 한화, NC, 기아 뭐 이렇게 달리고 있고 또 뭐 경기 수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뭐 3강 3중, 4중 3약 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다. 아직까지는 사실 시리즈 한번 수입하고 아니면 피수입 당하고 또 위닝 시리즈 가져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순위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 시즌은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시즌이잖아요. 시즌 초반에 WBC도 했기 때문에 아마 WBC에 참여했던 선수들은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시즌 막판 혹은 시즌 초반에 컨디션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아시안게임이 9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 길게는 한 달, 짧게는 한 2, 3주가량 선수들이 차출이 될 텐데 그때 차출되는 것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 팀의 주축급 선수들,
뭐 LG 같은 경우에도 뭐 손주영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KT는 뭐 안현민 선수도 포함이 가능하고, 또 뭐 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고명준이나 조병현, 이로운 같은 선수들이 포함이 되면은 필승조가 날아갈 수도 있고, 포수인 조용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도 뭐 문현빈 아니면 정우주나 김서영 같은 뭐 문동주도 있고요. 이런 선수들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당장 선발 로테이션이나 필승조가 날아가고, 삼성도 뭐 이재현이나 김영훈 같은 선수가 나간다고 하면은 팀의 뭐 중심급 타선들이 아예 사라지는 거니까, 물론 누가 나갈지 모르지만 롯데도 뭐 김진우 선수가 나간다고 하면 지난 경기 8이닝 1실점으로 상당히 잘 막아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팀별로 이 차출되는 선수들이 나간 시점에서 어떤 선수들이 그 구멍을 메워줄지가 리그의 시즌 막판에 또 한번 흐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눈치 싸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군면제가 선수에게 좋냐, 그러니까 구단에게 좋냐라고 봤을 때 사실 구단이 그렇게까지 좋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구단 입장에서는 어차피 FA 2년 빨리 풀리는 거거든요. 군대 안 갔다 오면. 그게 좋냐라고 봤을 때, 물론 플랜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좋죠. 군대를 언제 보낼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아니라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만, 결국에는 FA 시점이 빨라진다는 거는 셀러리 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된 현 상황에서 구단에게 크게 이득이 될 건 없습니다. 결국엔 선수 본인에게 조금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뿐이지,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번 아시안 게임이 중요한 이유는 뭐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도 있고 여러 많은 한국 선수들이 또 군면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KBO 리그 자체에 불어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아시아 게임의 군면제에 대한 뭐 찬반 의견 이런 건 너무나도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 정도의 뭐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은 못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각 구단들 또 각 개인 선수들, 또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MLB 진출이 2년 빨라지는 거니까요. 그런 걸 좀 고려해 봤을 때 중요한 아시안 게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야구 이야기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점점 이제 순위 싸움이 치열해질 거고 더 재밌어지는 시즌으로 치닫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즌 시작했고 어느 정도 상대 전적이나 전적들의 파악이 조금, 투수들의 구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타자들의 컨디션 이런 것도 체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경기들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계속 팔로우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제 이야기를 즐겨주시고 같이 좀 토론하는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댓글들을 너무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번 영상도 뭐 보시고 저랑 의견이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네, 또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야구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